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아시는 책이에요. 아마 소설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실 작품이고요. 사실 거의 모르기가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퀴즈 같기도 하지만 퀴즈는 아닙니다. 이미 썸네일에 다 써져 있는걸요. 바로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광장, 전문을 읽어본 사람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 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독서 모임에서 물어보아도 전문을 다 읽어보신 분이 좀처럼 없더라고요. 정작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미 읽은 것처럼 느껴져서일까요? 광장은 1960년 월간지 새벽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 당시 최인훈 작가의 나이는 25이었다고 해요. 옛날 작품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작품을 25의 나이에 쓰셨다니. 제 25대를 생각하면 보잘것없음의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그 초판본이 지금 우리가 읽는 광장의 원형은 아닙니다. 이듬해 200여 매의 분량을 추가하여 1961년 정양사에서 나왔던 판본이 지금 광장의 원형에 가깝다고 하네요. 이 광장의 출간 시기는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혁명에 큰 감명을 받았고 광장의 탄생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최인훈 작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매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저명한 문학평론가 김현의 말인데요. 정치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였지만 소설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광장의 해였다. 참 멋진 말입니다. 광장의 매력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광장을 읽다 보면 주인공 이명준의 생각의 길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됩니다. 이명준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와 그 안에서의 현실적 조건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죠. 생각이란 이름에 환양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명준의 생각은 좀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독자는 그의 생각을 따라가며 그처럼 시대에 분노하고 고통에 공감하고 사랑에 슬퍼하게 되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서툰 인간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힘겹게 걸어가는 그의 몸을 부축하여 함께 걸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함께라면 그의 고뇌를 좀 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요. 이렇듯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풍문이 아닌 현실을 쫓았던 이명준. 그의 생각 하나하나가 손에서 쉬 떨어지지 않습니다. 광장의 서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타고르호에서 시작하여 회상으로 시간을 오가는 광장은 그 비선형적 시간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라는 파도가 너울거리며 조화롭게 나아갑니다. 남한에서의 경험과 북한에서의 경험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두 곳의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이는 이명준이란 인물이 이데올로기라는 큰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꿋꿋이 자신 마음속의 균형을 지켜나갔죠. 어느 쪽으로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중립국을 택한 이명준의 선택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로 느껴지죠. 남, 북, 중립국, 푸른 광장. 아주 깔끔한 전개예요. 그래서 광장의 이야기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균형 속에서 적절한 속도로 독자와 함께 흐를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광장은 10번 개작되었습니다. 무려 10번이요. 최인훈 작가는 1960년 출간 이후로 계속해서 광장을 개작합니다. 마지막 개작이 2010년이었어요. 한 작품이 50년 동안 시대에 맞춰 걸어온 것이죠. 처음 서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새로운 독자를 위해 낡은 표현들을 고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 7월 최인훈 작가가 타계하시면서 더 이상의 개작은 없겠지요. 최인훈 작가님,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작품 광장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보니 역시 최인훈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알차게 최인훈 작가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조금 덜 남기고 싶거든요. 그러니 최인훈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참 아끼는 작품이다 보니 말을 골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불충분하고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네요. 너무 조금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명준의 시에 대해서, 정선생 댁 미라에 대해서, 윤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광장과 밀실에 대하여, 부채 사북자리에 선 이명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하여. 성공신화, 대박신화가 광장을 떠돕니다. 우직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 보란듯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작게는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듯이 자신의 삶을 갖가지 창구를 통해 내보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TV, 핸드폰이라는 작은 창이 아니라 내 주변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마치 풍문만을 듣고 사는 것 같네요. 막상 나가본 현장, 지금의 광장 역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명준이 남에서 느꼈던 배신, 탐욕, 추악함이 여기저기 보이고 더불어 북에서 느꼈던 흉내와 소문이 즐비하지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가치관을 들이밀며 내 방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여전히 허다합니다. 정말 아직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일까요? 밀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바람직한 열정이 가득한 광장, 중립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는 곳. 우리는 여전히 광장과 밀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에 갇혀 숨이 막히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은 광장과 밀실 어느 한쪽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21세기 이명준에게 바랍니다. 부디 자유와 열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광장과 밀실이 살아있는 곳을 찾기를. 풍문에 살지 말고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사랑하기를. 이번에 준비한 광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아쉬우셨을까요? 그러셨다면 그건 당연히 제 잘못일 거예요. 그러니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광장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락스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